안녕하세요. 조이브 클럽의 조이입니다. 네. 이전 토지 9권에서 이어지는 이번 스토리는 서희와 또 그의 두 아들 길상이와 같이 네, 낳았던 황국이와 윤국이가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서 드디어 황국이는 상급 학교로 진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한다 하면 서울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황국이가 굉장히 어릴 적 길상이와 똑같다.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내는 엄마 길상이 지나가는 줄 알았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황국이가 정말 아빠를 많이 닮았다. 심지어 그 마음 씀씀이까지 그렇다.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벌레 한 마리 못 잡는다. 연약하고 되게 아끼는 마음. 그랬던 황국이가 이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매번 이제 황국이한테 지는 아이가 태클을 걸어와요. 어떻게 태클을 거냐면 이제 시험 볼 때, 저기 황국이가 좋게, 너도 붙고 나도 붙자. 그랬더니 안 돼. 아니, 그러면 너만 붙고 난 떨어지란 말이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황국이한테 한다는 말이 당연히 그래야지. 왜냐면 넌 종놈의 아들이니까. 이 말을 듣고 황국이가 돌멩이를 집어들고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막 이마 찢어지고 이제 얘도 놀래고 그 아이도 놀래고 서희도 놀랐죠. 이때 서희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저는 참 이 진주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그 서희는 뭐 최천판댁에 정말 뼈대 있는 가문이고 길상이는 원래 절에 있던 아이를 윤씨 부인 서희의 할머니가 데리고 와서 키운 건데 그래서 뭐 거기서 종으로 있긴 있었죠. 근데 굳이 그거를 진주에 살면서 얘기 안 해도 되는 것을 주변에 꼭 알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또 태클을 거는 애들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참 진짜 서희는 원래 하동 평사리 가기가 싫었나 보다. 그럼 하동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용이와 용이 아들 홍이가 살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야 지금이나 옛날에는 학교 폭력 엄마들은 특히나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희가 병원에 찾아가서 이만저만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황국이가 그냥 때렸을 것 같진 않은데 무슨 말이 오갔냐 상황을 설명해 달라 했을 때 그 종놈의 아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서희가 황국이 아버님은 종이 아니란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셔. 그래서 한 방 빡 날리고 컴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당신이 왜 그것에 머물렀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황국이 정말 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막 울면서 혼자서. 그래서 아, 맞서고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되는 게 맞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돌아와서 보면 어찌 보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 중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그게 제일 저한테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아이가 둘째라면 뭐 셋째는 없지만 덜할 텐데 모든 첫째는 엄마도 처음 애도 처음이기 때문에 때려서도 안 되고 맞아서도 안 될 것이다. 약간 이게 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두려움이 없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어 인격 모독을 한 셈이잖아요. 그 황국이가 제대로 대처 물론 폭력은 안 되지만 어쨌든 한 방
네, 먹인 거는 저는 정당방위였다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찾아가서 아이 그 상대편 아이에게 일침을 가한 것도 멋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여기 10권을 읽으면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는 다르네?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국사 시간에 지금은 한국사라고 하나? 네. 물산 장려 운동 이런 거 한 번씩 다 배우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표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자, 조선의 물건을. 쓰자, 조선의 물건을.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 국산품 애용해야지. 그때 당시에 일본의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럼 일본의 물건을 계속 우리가 구매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결국 물건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일본에 경제적으로 묶이게 된다.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경제적인 차원에서 독립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네, 그 수업을 집중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좀 쇼킹했어요. 물산 장려 운동에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어두운 요소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책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할 때 일본은 자본이 엄청 무지막지하게 많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다? 네, 결국은 인건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사게 하려면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거를 원할 터이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네, 싼 노동력으로 결국은 저임금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아, 참 나라도 없고 나라는 살려라고 해서 물산 장려 운동을 하는데 내 급여가 내가 고임금자도 아닌데 거기서 더 깎여서 살아간다면 와, 이거 내가 만약에 근로자 입장이라면 어, 한국 회사에 다닐 것인가 아니면 일본 회사에 다닐 것인가 일본 회사가 돈을 좀 더 많이 준다면 와, 나는 과연 거기 안 간다는 보장이 있을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구나. 이거 이런 부분은 참 예리하구나. 학교 다닐 때는 이게 또 이슈가 될 수 있어서 뭐 일부러 가르쳐 주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히려 뭐 이렇게 된다 하면 그래 물산 장려 운동 계속해. 그러면 근로자, 노동자 입장과 또 소수의 그 기업의 주주, 오너가 되는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네, 부가 더 많이 쌓일 것이고 이렇게 하다면 이리이리 하다 보면 분열이 될 것이고 이것이 일본이 바라던 바다, 환영한다. 네, 그 얘기가 대략적으로 3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나 국외나 전국이 굉장히 어수선한데 오늘 또 보니까 신문기사에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관세를 더 부과해야 된다. 미군까지 주둔해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불리하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우리가 뭐 미국하고 FTA 그게 체결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관세가 0에 가깝다는데 0이라고 하던데 미군 주둔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고 우리도 핵을 보유하겠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보면은 참 안타깝잖아요. 결국은 나라든 나든 지키려면 내 힘과 우리나라의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하나 뽑은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홍희가 정말 그때 당시로는 노총각 굉장히 늙은 나이라고 하는 그러나 지금 나이로 보면 아직 20살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19인가 갔던 것으로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장가를 가면서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의 이제 여기 책에 묘사가 됩니다. 별난 것도 없고 별나게 살아서도 안 될 것이며 두드러지게 보여도 안 될 것이다. 세상은 살아가기 힘든 곳이지만
쉽게 살 수 없는 것도 아닐 것이다. 뜨겁게 살 수 없다 하여 차갑게 살아야 한다는 법도 없는 것이다. 사랑할 수 없다고 미움으로 살아도 아니 될 것이다.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을 다독다독하는 느낌? 네, 그래서 그래, 인생이 참 힘들지만 그렇다고 네, 마냥 힘들지만은 않고 좀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구절이었습니다. 네, 이것 말고도 제가 얘기하지 못한 정말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시권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시권, 박경리 선생님의 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책이 궁금할 땐 클럽으로 오세요. 조이북 클럽.